오늘은 항등원과 역원에 대한 개념을 이제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선 항등원이라는 거랑 역원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이제 왜 중요한지, 그리고 뭐 언제 이런 거에 사용되는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잠깐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우선 항등원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정의가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은 연산이야, 연산. 연산, 다른 말로 이제 이항연산 또는 이제 연산이라고 하는데, 연산은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칙연산이 가장 대표적이겠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 그랬을 때 일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대수학에서 연산이 이제 무엇이며 부터 이제 잠깐 살펴보면, 연산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집합이 먼저 정의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집합 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연산을 정의를 하는 건데, 어떤 집합이 이제 정의되어 있다고 하고, 여기서는 지금 내가 어떤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라고 정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이런 스타 연산이 이제 이런 집합 X가 저런 스타란 연산을 갖기 위한 조건을 이제 잠깐 살펴보면, 우선 어떤 집합 내에서는 임의의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임의의 원소들을 아무거나 두 개를 뽑아가지고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 연산을 시키게 되면, 연산이라는 과정 자체가 어떤 두 값을 어떤 약속에 의해서 한 값으로 바꿔주는 과정이니까, 두 값을 가지고선 연산을 시켰더니 한 값이 나왔는데 그 값 또한 그 집합 안에 속한다. 어떤 걸 뽑더라도 항상 그 집합 안에 속한다 라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 썼다시피 그 집합 X가 스타라는 이항연산을 갖는다라고 말을 해. 근데 이제 요거랑 같은 표현인 게, 여기다 썼다시피 X의 임의의 원소 어떤 두 개를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연산을 시켜도 그 X에 속한다. 요것과 또 다른 말 표현은 이제 닫혀있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X는 연산 스타에 대해서 닫혀있는 집합이다 라는 거지. 닫혀있다라는 클로스드고, 반대되는 말은 열려있다가 아니라 닫혀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너무 어려워 보일 수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 우리가 이제 사칙연산으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일단 일반적인 덧셈 연산 같은 경우에는 덧셈 연산과 자연수 집합에서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자연수 집합이라고 하면 거기 내에 있는 집합의 원소들은 전부 다 자연수겠지. 그런 자연수 집합에 있는 원소 아무거나 두 개를 뽑아가지고 덧셈을 시켜서 나오는 값은 항상 자연수 조건을 만족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덧셈 연산은 자연수 집합에 대해서 닫혀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번에는 이제 뺄셈 연산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연수 집합에서 뺄셈 연산이 닫혀있는지 닫혀있지 않은지 여부는 내가 이미 어떤 두 개의 원소를 마찬가지로 뽑게 되면 자연수 두 개를 뽑게 되겠지. 그런 자연수 두 개를 뽑아가지고 뺄셈을 해봤을 때 어떤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에서 2를 빼게 되면 1이라는 자연수가 나오지만, 반대로 2에서 3을 빼게 됐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이처럼 모든 경우가 아니라 일부 경우더라도, 단 한 가지 경우더라도 두 개의 원소 뽑아가지고 연산을 시켰더니 그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거는 닫혀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방금처럼 자연수 집합은 뺄셈에 대해서 닫혀있다라고 말 표현을 하려면 어떤 두 개를 뽑아가지고 마이너스를 시켜도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아까 뽑았던 것처럼 2를 뽑고 3을 뽑아가지고 뺄셈을 시켰더니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거는 닫혀있지 않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우선 이런 식으로 연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 여부를 파악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원래대로 이제 조사를 해보려면, 뭐, 군, 환, 채,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 그룹, 링, 필드. 근데 이제 요거까지는 지금 너희들이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요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어떤 집합과 연산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고 그거에 대한 습성을 파악해 본다. 이건 나중에 대학교에서 뭐 선형대수학이나 또는 뭐 현대대수학 이런 대수학에서 이제 좀 더 이제 깊게 다룰 거니까 지금은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요 군의 기본적인 사항만 이제 짚고 넘어가면, 방금 이제 군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집합이 보다시피 지금 여기서 어떤 연산에 대해서 지금 이항연산을 갖는 조건과 플러스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항등원 역원이 존재한다까지 이제 성립을 하게 되면 그런 집합을 우리는 군이라고 해.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여기서 이제 살펴볼 거는 어떤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까지가 파악됐으면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게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항등원과 영원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항등원은 지금 내가 여기다 써놨다시피 어떤 집합이 이제 그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결합법칙까지 성립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걸 우리가 이제 군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교환법칙까지 성립하는 걸 우리는 이제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가 이제 군이라는 거야. 그럼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아벨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거야. 자, 다음과 같이 항등원에서 X라는 집합과 연산 스타에 대해서 이미의 어떤 내가 X의 원수 아무거나 A를 뽑고 그 다음에 A를 뽑아가지고 어떤 특정한 값이랑 이렇게 내가 연산을 시켰더니 항상 A가 튀어나오게끔 하는 이런 E가 존재를 한다 라고 하면 이런 E를 우리는 연산 스타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야.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덧셈 연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A라는 값을 내가 항상 어떤 값이랑 덧셈을 시켰더니 A가 그대로 튀어나오게끔 하는 값이 존재할지에 대한 여부는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0이라는 값을 더했을 때 항상 A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자, 그렇게 되면 그런 예외 없이 지금 A라는 값에다가 0을 더했을 때 그대로 A가 튀어나오게끔 하는 거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따라서 0이라는 수는 덧셈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또 다른 예로서 이제 뭐 곱셈 연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A라는 값이랑 어떤 값이랑 곱셈을 해가지고 A라는 값이 튀어나오게끔 하는 그런 값은 1을 곱하게 되면 이제 A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곱셈 연산에 대한 항등원은 1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역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 역원은 위에서 이제 우리가 그 연산에 대한 항등원 값을 이제 우리가 구했다고 생각을 할 거야. 구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역원을 조사를 할 건데 자, 마찬가지로 보다시피 그 어떤 집합 X에서 원소가 하나 존재해가지고 A라는 값이랑 그 집합 내 원소인 A 스타랑 다음과 같이 연산을 시켰더니 항등원 값이 나오게 하는 그런 값이 존재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A 스타를 우리가 이런 연산 스타에 대한 A의 역원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지. 또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덧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덧셈에 대한 항등원 값이 0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A라는 값이랑 어떤 값을 내가 더했을 때 0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값이 존재하느냐. 잘 생각해보면 A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A는 A에 대한 덧셈에 대한 A의 역원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곱셈으로도 예를 들어보면 아까 곱셈의 항등원이 1이었지. A에다가 어떤 값을 연산을 시켰더니 항등원 값이 1이 나오게 하는 값은 A분의 1. 그 A분의 1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곱셈에 대한 A의 역원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수학 세계 안에서 생각보다 연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 그런 역원을 부르는 이름들이 연산마다 조금씩 달라. 예를 들자면 뭐 아까 덧셈 같은 경우에는 음수라는 표현을 보통 쓰지. 그 다음에 A에서 A분의 1이라는 얘기는 역수 이런 이름을 붙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예로서 이제 그래서 뭐 합성함수 연산, 함수를 합성하는 연산도 있었잖아. 함수를 합성하는 연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역함수란 용어 자체가 어떤 f에 대해서 항등원 값은 fx는 x, i라고 표현하는 그런 값이 항등함수였지. 한마디로 f라는 값이랑 i라는 함수, fx는 x인 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 그대로 f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합성함수 연산에서의 항등함수라고 불리는 그 fx는 x인 i 값이 그 연산에서의 항등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역함수는 f가 있을 때 f에다가 어떤 함수를 합성시켜서 i가 나오게 하는 이 값을 우리가 f 인버스, f-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f 인버스 값을 우리는 역함수라고 부르면서 표현을 하는데 그것 또한 어찌 보면 그 연산에 대한 역원이다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교과과정상에서는 안 배우지만 행렬에서의 곱셈 연산에서의 뭐 역행렬 이런 것도 역함수, 그러니까 역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즉 우리가 실생활에서 역원의 의미를 취하는 것들이 연산에서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역자 붙은 말들이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역원의 의미를 취하는 것들이 많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항등원과 역원이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고 마칠게. 항등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어떤 우리가 계산식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항등원이 하는 역할은 똑같은 거를 곱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줬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그 복잡한 계산식에서 어떤 중간 과정이 만약에 내가 항등원 값이라는 거 알았어. 그렇다는 얘기는 그 값은 계산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의 값은 날려놓고서 생각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겠지. 따라서 어떤 식을 간단화시킨 거나 이렇게 할 때 항등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역원이 보다시피 이런 항등원 값을 만들어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지. 따라서 역원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이런 역원을 내가 연산시켜줌으로 인해서 항등원을 만들어주고 그 항등원이 되면서 그걸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을 좀 더 이제 수월하게 하거나 어떤 간단하게 하거나 할 때 유용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항등원과 역원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